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심층분석입니다. 자, 이 설날 연휴에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걱정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진보. 정말 진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죠. 그런데 그 진보를 위장한 자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방법이 뭐냐?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속고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와 지역을 막론하고 항상 있었던 두 목소리입니다. 누가 맞을까요? 자, 이쪽은 좌파입니다. 이쪽은 우파입니다. 자, 부자들이 있죠. 부자들을 보고 좌파는 저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봐요. 나에게 맡겨주면 저거 다 뺏어서 나눠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파는 뭐냐? 저 사람 부러워요? 자, 그러면 저한테 맡겨주시면 저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거 딱 봤을 때 저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면 내가 좀 노력을 해야 저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시간이 좀 길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거 다 뺏어 줄게요 하면은 나는 노력 안 해도 이 사람이 다 뺏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뺏어서 나에게 줄 것 같아요. 내가 또 노력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수월해 보여요. 그래서 이 자들이 선택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이 돼지가 개들을 이용해서 그냥 마구마구 수탈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좌파와 우파, 좌파 정치인과 우파 정치인이 오랫동안 집권한 그 상반된 모습이죠. 과거에 KBS가 2000년대 초반에 베네수엘라의 그 길을 묻다 이런 특집 방송도 하고 했어요. 또 이 좌파 언론들이 차베스를 배우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차베스, 베네수엘라에 완전히 그 서방 자본들 다 밀어내고 석유, 그 어마어마하게 난 석유들 가지고 그냥 파퓰리즘 했죠. 그리고는 차베스 다음에 마두로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미스 유니버스 뭐 이런 미인대회 하면 베네수엘라 출신 미녀가 굉장히 최상위권 또는 뭐 1등 높았어요.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죠. 왜? 너무나 힘겹게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허접해 보였던 콜롬비아에 몸팔러 가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있죠. 이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정치의 목적은 뭡니까? 백성을 잘 살게 해주는 겁니다. 잘 살게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 눈에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이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과 이 부분 다 같이 해서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 필요 없고 너 아니어도 우린 잘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이건 뭐야? 하고 계속 부각시키면서 이분을 어마어마하게 나쁘게 매도하고 있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만들면 박정희라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 또는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완전히 길길이 날뛰는 자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너무나 상반된 결과를 좌파 정치인, 우파 정치인이 오랫동안 집권한 그 결과물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좌파들은요, 인간의 악에 호소하는 정치입니다. 매일 경제위기다라고 30년째 떠들고 있죠. 그런데 경제위기의 실체는 뭐냐? 인간의 악이 또 뭐냐? 바로 상대적 차별, 상대적 박탈, 그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죠. 나 잘 사는데 그래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샤넬 백화점 샤넬 매장에 신제품 나오면 이렇게 오픈런 하기 위해서 막 밤새고 하는 아가씨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잘 사냐? 아니에요. 그냥 이제 보편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샤넬이라고 하는 핸드백 하나에 1000만 원짜리 이런 메이커의
핸드백을 일반 따지고 보면 대단히 잘 사는 친구들도 아닌데 저렇게 살려고 줄을 서 있다. 그만큼 우리 전체 소득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설명절에 해외여행 얼마나 많이 가십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이 해외여행 못 가던 그게 해제되고 나서 지난 1년간 우리 대한민국에 해외여행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의 이종희는 나보다 더 잘 사니까 전 나빠. 라고 하는 이런 자들 있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 있죠? 정말 기가 막힌 자들인데 이런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소득 수준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우리는 못 살고 있다. 그 못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저들 때문이다. 라고 세뇌를 시키고 있는 자들. 인간의 악에 호소하는 정치가 바로 이 좌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갈라치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당신네들 잘 살게 해줄게요 하는 그 자들만 잘 살고 결국 나머지는 다 못 살게 되는, 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경제 성장의 기본 원리, 낙수 효과. 그 낙수 효과를 부정하며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야당인데요. 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장난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냐. 제가 요거를 문법적으로 한번 논파를 해보겠습니다. 자, 24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 간담회 연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민생경제,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위기가 찾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 효과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막대한 세수 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 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 자, 이게 아주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문법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 결손, 재정 부족이 온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자, 결국 막대한 세수 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 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라는 결과를, 그 이유를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 효과를 내세웠지만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원인과 결과가 맞습니까? 이를테면 초부자 감세를 추진했고 라고 한다면 그로 인한 결과물이 세수 결손과 재정 부족, 예산 삭감, R&D 예산 삭감 맞겠죠? 그러다 초부자 감세를 추진한 거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다수당이라서 초부자 감세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 반도체 지원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렸죠. 반도체 지원하면 삼성, SK 이런 데만 이익이 가니까 그거 안 돼 라고 한 거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이 추진은 못한 거예요. 그 못하게 한 건 자기네들이 다수당으로서 다리를 걸어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세수결손 초래하고 재정부족, 서민지원 예산 삭감 이건 뭡니까? 서민지원 예산 삭감하고 R&D 예산 대규모 삭감하고 누가 한 겁니까? 이 예산 지금 180석을 가지고 국회에서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예산을 결정하고 하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예산 삭감 다 해놓고 마치 윤석열 정부가 했다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문법적으로도 살짝 돌려가게 해서 안 맞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한 것을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 민주당 내 이 원고 쓰는 자가 뭐 문학을 전공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묘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걸 사실관계를 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문법적으로 파고들면 거짓말이 들킬 수밖에 없는 이런 문구를 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즉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해외 예를 한번 볼까요? 미국의 뉴욕입니다. 뉴욕에 하원 의원 AOC라고 지금 네이밍하고 있는 하원 의원이 있어요. 완전히 극 좌파입니다. 근데 자기는 또 아주 호화주택에 잘 살고 있어요. 또 좌파의 또 특징이 나는 잘 사는데 니들은 안 돼. 이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냐? 아마존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온라인 쇼핑 회사 아니겠습니까? 아마존이 뉴욕에다가 제2 헤드쿼터를 짓기 위해서 뉴욕에 제2 본사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걸 이 AOC 의원이 막았습니다. 왜 막았냐? 아니, 아마존 회사원들 들어오면 거기는 초거대 기업이니까 그 회사원들 연봉 엄청나게 받을 테고, 그러면 그 연봉 엄청나게 받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 생길 거고, 그래서 니들 못 들어와, 오지 마 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욕의 전광판에 이런 광고가 떴습니다. 이 AOC는 내가 대기업 막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 없게끔 만들었어요. 라고 계속 자기 스스로 금치를 하고 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JCN이라고 하는 단체, Job Creators Network라고 하는 이 직업 관련한 이 단체에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자, 아마존을 밀어냈다. 그래서 Thanks for nothing, AOC. 야, AOC, 니한테 하나도 안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5,000개의 뉴욕 일자리를 사라지겠다. 그리고 40억 달러의 소득을 없앴다. 그리고 120억 달러의 지역 경제 창출 효과를 없앴다. 그런데 우리가 너에게 왜 고맙다고 해야 되냐? 하나도 안 고맙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이런 희한한 발상을 하는 게 좌파 중에서도 극좌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캘리포니아 한번 볼까요? 게빈 뉴섬 같은 좌파가 지금 주지사로 집권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가 주소득세 아주 높죠. 13.3%. 그리고 법인세 8.84%. 그래도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지만. 그래서 여기에 있던 실리콘밸리 등 해서 그 IT 기업들 굉장히 많았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데로 옮기자. 뭐하러 내가 이 돈 내고 있냐. 해서 텍사스로 테슬라, 오라클 엄청난 IT 기업이죠. 옮겨버립니다. 플로리다로 가고 또 시애틀 그리고 캐나다 이런 데로 옮겨버려요. 여행 관련한 아주 그 유명한 회사 있죠. 익스피디아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죠. 또 델라웨어, 최근에 유명한 기사였는데요. 미동부에 있는 주입니다. 델라웨어. 거기 이제 세금이 싸서 이 테슬라가 헤드쿼터를 그 본부를 델라웨어에 하고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제 공장이 있었고. 그런데 이 테슬라의 최대 주주 그리고 대표죠.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어떤 그 실적을 쌓으면 점유율 뭐 이런 것들을 쌓으면 그 단계별로 해서 스톡 옵션을 받은 거예요. 그 스톡 옵션이 2019년 토탈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4조 원을 받은 겁니다. 뭐 굉장하죠. 그런데 그게 2019년 일인데 2022년에 어떤 소액주주 9주를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가 고소를 한 겁니다. 아니, 나 9주 있는 주주인데 왜 일론 머스크에게 저렇게 많은 스톡 옵션을 주냐? 안 된다. 라고 9주 있는 소액주주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델라웨어 이 주 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그걸 내놔라 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월밍턴에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미국 국민의 생활 수준을 저하시키는 판사들이 많이 있다 라고 말했다. 그는 560억 달러 규모의 스톡 옵션을 반환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하기 위해 주주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1일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러면 이 델라웨어 주에 있는 아주 뭐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이 9주 가지고 있는 이 희한한 사람의 고소를 그대로 받아줘서 오케이, 너 말이 맞아, 원고 말이 맞아 라고 판결을 내려서 일론 머스크 560억 달러 내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판결을 내려버렸죠. 일론 머스크는 완전히 열받죠. 그리고 조금 이 사람도 희한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야, 그러면 나 여기 못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트위터에다가 투표를 해본 겁니다. 자, 우리 이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나 여기 더러워서 못 있겠다. 했더니 90%가 텍사스로 옮기는 걸 찬성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뭐 구속력이 있는 주주총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걸 등에 업고 주주총회를 해서 텍사스로 옮기는 것을 투표하겠다.
자, 그러면 이 테슬라 같은 어마어마한 회사의 본사가 있으면 여기에서 법인세가 얼마나 세금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델라웨어주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오리였죠. 그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갈라버린 겁니다. 이 9주 갖고 있는 소액주주와 판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제 경제 폭망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야 560억 달러 74조 내놔 라고 해서 그냥 야 부자한테 그냥 뺨때기 한 대 날려서 속이 시원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결국 그들의 생활 저하로 들어올 수 있죠. 자, 이게 외국 사례니까 조금 무리하고 뭔가 느낌이 좀 안 와요. 그러면 우리 한국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전 정부가 우리 K반도체, 하이닉스, 삼성, 특히 그 중에서도 삼성을 때려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 동원하고 온갖 뭐 삼성 때려잡기 뭐 해서 뭐 김상조 이런 자들 내세우고 해가지고 굉장히 노력했죠. 그래서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는데 그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설비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세제 혜택이나 지원이 적으면 설비 투자를 제때제때 제대로 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줄어들죠.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게 매출 증대로 나와요. 매출 증대로 나와서 그 주변의 소득 증대로 올 수 있죠. 자, 여기는 대만의 TSMC입니다. 삼성의 경쟁자죠. 여기는 삼성입니다. 2022년 1분기에 보면 이 TSMC는 20조 원 매출, 삼성은 26조 8,700억. 삼성이 더 컸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야, 윤석열 정부 니들이 정치 잘못해서 삼성이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하는 거잖아 라고 하지만 정책이란 게 오늘 딱 하면 내일부터 잘 됩니까? 아니죠. 마치 물결처럼 서서히 오는 겁니다. 이 22년과 23년은 21년, 20년의 정책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TSMC는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니까 영업이익도 11조 560억까지 올랐어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오르고 이 매출도 26조 3천억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23년 1분기 때는 22조 500억, 삼성은 13조 7,300억. 삼성이 그냥 거의 반토막 나버렸어요. 이건 이제 그 가전 분야가 아니고 휴대폰 사업부도 아니고 반도체 사업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3년 들어와서 분기별로 4조 5,800억 적자, 4조 3,600억 적자, 3조 7,500억 적자, 2조 1,800억 적자. 계속 적자예요. 그나마 그래도 적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거기다가 삼성을 어떻게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반도체 공급망 불안 그 시절에 오늘을 잡아 넣어버렸죠. 최근에 이제 무죄로 나오니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또 그냥 거품을 물고 있죠. 자, 이러니 삼성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나요? 없죠. 자, 그런데 뭐 삼성 그게 왜? 내하고 무슨 관계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삼성 이들이 매출 부진을 겪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들 좌파 당신네들의 생활에 데미지가 와요. 어떻게 데미지가 오나? 부자 도시들 있죠. 삼성이 대규모 공단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 경기도 화성, 평택, 그리고 SK 하이닉스 있는 뭐 경기도 이천 이런데 세금 빡빡 들어오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도시들이 어떻게 됐냐? 23년 10월 17일 서울경제가 보도를 했는데요. 기업의 실적 악화에 지방재정을 떠받치던 지방소득세가 급감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로 지난해 2,710억 원을 거뒀지만 내년에는 520억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이천에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탓이다. 경기도 화성, 평택, 전남 여수 광양 등 이런 도시가 하나둘이 아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화성시의 법인 지방소득세도 22년 5,594억 원에서 내년에는 2,600억 원으로 반토막 나고 평택시 역시 2,674억 원에서 1,590억 원으로 쪼그라든다. 야, 경기도 이천시 2,710억 원으로
지방소득세 걷었는데 24년 올해는 520억만 들어온답니다. 자, 그러면 지방재정 2200억 날아간 거예요. 아니, 지방재정 2200억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경기도 이천시 이 예산이 뭐 2조 원, 3조 원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710억 원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월급은 줘야 되죠. 공무원 월급은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예산들,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또 뭔가 각 마을에 지원하고 하는 이런 예산들 줄어드는 거예요. 2200억이 줄어드는데? 자, 화성은 5,594억, 그러니까 5,600억에서 2,600억으로 반토, 3,000억 줄어드는 거예요. 큰일 났죠? 평택, 1,200억 줄어드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런 일, 여수광양, 여기도 뭐 대기업, 포스코, 이런 것 때문에 잘 살지 않습니까? 박살 나는 겁니다. 대기업 때려잡으면. 그래서 대기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낙수효과 없습니까? 대기업이 잘 되면 낙수효과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낙수효과라고 지금 계속 드립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2월 1일 인베스트 조선이 보도를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에 짓고 있는 반도체 5공장 P5 라인 건설을 일부 중단했다. 총 사업비 2조 원 규모의 사무동 건축 계획도 일부 잠정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P5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은 물론 사무동 건축을 맡은 시공사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낙수효과 없습니까? 평택에 제가 아주 친한 지인이 있는데 뭐 출퇴근할 때 정말 미어 터지던 도로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한산하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나가면은 식당, 술집, 뭐 유흥업소 굉장히 번쩍번쩍했는데 지금 완전히 썰렁해졌답니다. 삼성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낙수효과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의 소상공인 영향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들은 없다라고 합니다. 또 예산 자르고 한 건 전부 다 자기들이 다 해놓고 윤석열 정부가 했다고 해요. 대기업 때려잡으면 이런 일 벌어지죠. 군산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군산에 있는 GM대우 계속 악성 파업을 하고 했던 그 민노총자들, 그 자들이 지금은 또 다시 뭐 어떻게 돌아오라고 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 때문에 나갔는데 GM대우가 군산에서 나가면서 군산의 지역 총생산량이 20%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뭐 한 80% 남았으니까 괜찮네. 아니죠. 이익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아직도 이 머리 깨진 그 당을 지금도 지지하겠죠. 당연히. 자기는 이렇게 박살나놓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자, 그러면서 혹세무민으로 민생을 박살내는 집단입니다. 이래도 지지하시겠습니까? 이거 만화인데요. 김정은이하고 여기 잘생긴 어떤 사람하고 뭐 있는데 이 뭐 머리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만화예요. 그리고는 이래도 지지해. 대가리가 뭐 어떻게 돼도 지지한다 이제 그거 아닙니까? 윤 국힘은 초부자 감세. 초부자 감세 했습니까? 지들이 반도체 기업 지원해주는 거 지들이 다 잘랐지 않습니까? 안 했는데도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RE100 사실 이게 리백입니다. 리백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쓴다. 리백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자가 대통령 그 토론할 때 잘 몰라놓으니까 아리백 그랬어요. 그 상대 윤석열 후보에게 아리백 알아? 이렇게 물어봤죠. 아리백이 뭐야? 리백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게 뭐냐? 리백은 선택이 아닌 국가 경쟁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백은 뭐냐?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캠페인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여러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대기업들 이런 거 안 해요. 왜? 자기들 경쟁력 지금 당장 날아가는데 법으로 제한하기도 전에 뭐하러 이거를 먼저 하겠습니까? 뭐 소신 있는 기업 몇 개 하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그 원전 이게 이 리백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요인이 되어서 앞으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라고 국민들 속이는 거예요. 치러야 한다! 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뭐 깨진 이 사람들은 리백은 선택이 아닌 국가 경쟁력 요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요것만 딱 보는 거예요.
원전 어쩌고저쩌고 자기네들 다 잘랐지 않습니까, 예산. 그래놓고 이렇게 국민들 속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자기네들끼리 뒤통수 치는 자들, 입거 돌디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지지하죠. 정말 이거는 국민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네들 못 살게 만들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인데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인데 그래도 지지한다. 그건 그 지지하는 그 사람이 문제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변에 이런 것들 팩트 좀 알려주면서 이 윤석열 정부가 초보자 감세에서 지금 세수 줄어들었다. 세수 주는 거 무슨 지원 예산 주는 거 자기들이 다 잘란 겁니다. 180석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예산 할 능력이 다 있습니까? 없죠. 초보자 감세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 때문에 세수가 줄었다라고 교묘하게 말장난하는데 문법적으로 파고들면 틀린 거 제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